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격구 그 마지막 걸록격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격국론은 이 다음에도 계속 그 어떤 내용을 약간 달리해서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드린 부분은 고서에서의 격국을 보고 있는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깊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록격은 원령이 비견인 경우죠. 비견. 그러니까 간목이 인월, 을목이 묘월 이런 것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록 그 월지가 음간인 경우에는 아까 양간인 경우에는 월지가 겁재면 양인. 근데 음간인 경우에는 월지가 겁재면 그냥 월겁격. 그렇죠? 이런 것들은 육격의 대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형식상 전격으로 드러난다. 권력을 잡은 것을 쓰므로 격이 아니지만 격을 잡아본다. 여기서도 월의 록인 경우, 년의 록인 경우, 일의 록인 경우, 시의 록인 경우, 시록 귀시, 특수한 형태로서 목화통명이나 금백수청 이런 것을 월의 록인 경우, 특수한 경우죠. 이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걸록, 월겁은 원령에서 용시를 취하여 쓰지 않고 재관이 모두 그 월에서는 사지가 되니 많으면 빈천한 가문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간목이 인월에 생하였다면 토를 용하면 재인데 토재는 인월의 병지이다. 금을 관으로 하면 인월의 금은 절지이니 일주는 재와 관에 의탁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걸록 불부라 한다. 걸록 월급 등이 일간이 자강하거나 지지의 비겁국을 만들면 재관겁이 서로 다투다가 지쳐 없어지고 복록도 상하여 없어지니 일생 빈천 상처 파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지가 비견이면 배우자가 재성이나 관성인데 배우자가 힘을 전혀 쓰지 못하니까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 후에도 계속 다투거나 할 유형이 되기 쉽죠. 그러나 원령, 걸록, 월급 일주가 천시를 얻어서 신이 왕하고 강건하면 재관살식 등 공명을 얻고 가업을 세우는 것들을 능히 맡을 수 있다. 다만 세시주의 재관이 통근하여 의지하고 유기하고 운이 록, 임관, 마의 지지로 가면 명주는 자수성가 창업 양명의 상이다. 걸록 월급격이 년상의 재관이 있으면 종신토로 복이 있고 시상의 재관이 생활하고 파손이 없으면 만년 부귀는 분명하다. 걸록 월급은 흉신이기 때문에 관살이 제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본적으로 걸록 월급격도 일단 역용이죠. 이것은 1차에서 원국 그래서 이제 1차 격국이 되는 거죠. 관을 용하면 이제 정관격처럼 보고요. 살을 용하면 칠살격처럼 보고요. 재를 용하면 재격처럼 보자는 거죠.
권록월격 상관의 해압으로 국을 이루어 겁제의 세력을 손모하여 재신을 생하는 것으로 전하는 호명이다. 식상도 용할 수 있고. 권록월급은 재를 나누고 록을 빼앗은 고로 상관이 와서 한마음으로 무리를 이루는 걸 싫어하며 효인이 태성하여 관살의 길을 마모하여 없애는 것을 역시거리니 이때는 빈천한 격국이라고 본다. 록은 여기서 관. 여기서 임은 관, 록은 관입니다. 권록자는 자기는 비록 제록을 모으지 못하고 급처급부할지라도 신이 건왕하면 수명이 길고 명리를 동경하지 아니하며, 명리는 이름명자, 수도를 통하여 속세를 떠난 자가 많다. 또한 형제 중에 대부귀자가 있다고 본다. 십간별로 월건 권록의 희계 십간별로 권록은 부하지 아니하다. 갑인이 정월에 생하면 월건 인인이 생월 권록이 된다. 갑의 록은 인에 있으니 여기서 록은 권록이죠. 권록은 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정월은 토가 병이니 이것은 제조체. 병인이 갑은 무기토를 제로 하는데 묘인의 토는 병진이 비록 갑목의 정록이지만 조상의 음덕이 없다. 생월은 부모인데 낙록자 삼명소식부 주에서 부모궁을 월로 봤죠.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해 못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통요에서 일건별로 건록을 이렇게 구분해놨습니다. 갑목, 인월생. 을묘, 미가 많으면 이것은 건록이 세를 이룬 거죠. 쭉 읽어보시고요. 자, 무생사월. 그래서 지금 화와 토를 같이 보고 있는 거죠. 화토, 동궁이죠. 화토. 그래서 병화가 사월생이면 건록, 무토가 사월생이어도 건록, 정화가 5월생이어도 건록, 이것은 원래 월급이죠, 월급. 건록 맞습니다. 정화가 4월생이면 월급격. 월급격은 건록격과 보는 방법이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토가 진술 양의 토월생이면 잡기격으로 보는 거죠. 진술 충미월. 토가 잡기격에 하면 건록이나 뭐 월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잡기격으로 취합니다. 투간자, 그 다음에 왕한자가 그 중에서 취해지는 거죠. 경신월생이면 상순에는 목의 의기가 있다. 미월인데요, 미월. 고기 때문에 2월은 목의 고기 때문에 역이라고 보는 거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건록 월급에서 부귀를 이루려는 자는
년이나 시에서 취용해서 논한다. 이게 이제 다시 아까 1차 용신 이런 것으로 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령 걸록격에서는 용관살, 그 다음에 관살이 혼잡하는 경우, 그 다음에 월에 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걸록과 재가 충하고 싸우는 경우, 아까 목화통명, 금백수청 이런 정도의 십신 배치 그 구조를 보면 됩니다. 걸록, 좌록, 귀록 이 재관인수를 만나면 부기하고 수명이 길다. 이것은 1차 용신이 재관인수인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걸록은 월을 말하고 하고 걸록격은 본신이 건왕하니 고로 홀로 재를 만나면 부하고 걸록이 하나야 하나 홀로 관을 만나면 귀하며 홀로 일을 만나면 뛰어나니 일간이 왕함으로써 명중 수명이 길고 복록을 편안히 누린다. 만약 삼자가 겸하였으면 묘하다. 정의 기유 이모신해 일의 록이죠. 일록 귀시. 또 오일은 역시 또 록. 이것은 관입니다. 관 여기서는 일록은 비견이고요. 여기서는 관입니다. 그냥 인수격으로 봐도 됩니다. 자, 걸록격에서 관사를 용하는 경우 또는 걸록격에서 관사를 용하는데 혼잡하는 경우 관살이 투로하여 제복하는 것을 기뻐한다. 다만 관이 투한 경우와 활이 투한 경우 희기가 같지 않으므로 구별이 필요하다. 걸록격 중에 최고로 기쁜 것은 관성이 투출한 것. 그러니까 관격처럼 이때는 보는 거죠. 걸록은 분명히 화용신입니다. 역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으로 하든지 관으로 그러면 정관격 용살 살로 하면 칠살격 용체 제격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반드시 관격을 쓰면 관을 쓰면 재성과 인성이 상수해야 된다. 걸록격에 무토가 투관, 무토 관성이죠. 그 다음에 경금 인성이 관성을 호위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무게합이 있고 인성만 남죠. 합하고 남는 것이 길신이면 일단 격은 성격, 폐격 여부를 떠나서 팔자는 괜찮은 편이라고 했죠. 일단 이런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상의 임수 관성이 투출하였으나 근이 얕아 관성이 쇠약하죠. 사유가 회국하여 관을 생하고 근을 맡아주니 귀하다. 걸록격에 관이 투하고 재인이 상수하는데 모두 노출하고 지지에 통근 생화하고 큰 형충을 범하지 않고 관성이 재화인을 벌려놓아 재화인이 서로 손상받지 않으면 격국이 상당히 크다. 신강치 삼기라. 재인 불상 네.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같이 쓰는 거죠. 정관격을 말씀드릴 때
이런 원칙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걸록용관이면 관격처럼 재와 인성이 관성을 보좌하면 상격으로 성격된다 이 말이죠. 경호부자 계묘정사 걸록격입니다. 뭐 월급격이죠 사실은. 월급격. 무토관은 걸록격입니다. 걸록격. 양간은 양인격. 이게 겁재죠. 그 다음에 걸록격. 이것은 음양간 올해 비견. 그 다음에 음간은 월급격. 올해 겁재. 그러니까 흉하기로 따지면 양인격과 월급격이 걸록격보다는 약간 우위죠. 그래서 걸록은 중신이라고도 하는데 중신. 좋을 때도 있다. 일간을 도우니까. 그런데 월급이나 양인은 흉신이죠. 어쨌거나 관을 쓰면 재인이 상수해야 된다. 일주가 걸록 신건하고 무토관은 시상이 왕한 재의 생부를 얻고 귀록하여 하며 시지에 인왕하다. 시지에 인왕하다. 정화재를 용하면 정화는 자왕하고 년지 오화의 록을 얻고 통근하며 인성 경금은 시지 장생에 인왕하다. 무토관은 경금 인성과 정화 재성의 옹호를 받고 정화 재성과 경금 인성이 서로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서 관성을 양쪽에서 보호하니 극히 유정하여 격국의 존귀함이 범상치 않으니 귀는 말할 것도 없다. 굉장히 그 사주 십신 배치 구조가 적절하죠. 걸록에 관이 투하여 제복할 때 관이 약하면 왕한 재의 도움이 요구되고 식상이 있어서 관성을 상하게 하면 인성으로 국을 청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걸록은 재 이게 1차 용신 1차 격국 이렇게 되는 거죠. 걸록은 재하는 거죠. 그러면 관성으로 재하면 1차 격국은 정관격 이렇게 돼서 정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라 이런 거죠. 기토 정기 관성이 장생의 지에 앉아 있으나 뜻밖의 을목상관이 관성을 극제하니 파격이 엄중하다. 묘한 것은 시간에 인성이 상관을 합거하여 관성을 호위함으로 상관을 제거하고 관성을 남긴 격국이 되니 폐중유성이라 귀를 잃지 않는 명이다. 합해서 정관, 상일시 남죠. 걸록격의 관성을 용하면 다만 관이 중첩, 관성국을 두려하며 이때는 제복이 태심하다. 관에 이르기 어렵다. 이 경우 관성을 제복하는 식신이 오히려 꺼리지 않는다. 관성이 태심하면 걸록, 비견 이쪽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식신은
이때 관성을 제거한다. 앞에서 식상을 끓인다는 것은 관성의 기가 약한 것을 말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식상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것은 관성이 태왕하다. 중화의 도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용관 하는데 이게 다시 용식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일주가 건전해야 감당하겠죠. 그런데 월령의 걸록격이면 당연히 흔들리진 않을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관성을 쓰는데 관성이 심하면 식신으로 다시 관성을 덜어내준다. 그러니까 동가 이론을 봐도 식신은 같은 집안입니다. 일주의 집안. 그래서 내 몸을 약간 힘을 빼더라도 더 크게 힘을 빼는 것을 견제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식신은 오히려 나의 힘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살을 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걸록에 살성이 투하면 반드시 살성을 제복해야 된다. 일단 이 말은 살로서 여기 있네요. 살은 1차로 걸록을 제하고서 그 소임을 다 하였으니 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남아있으면 결국은 몸을 공격하죠. 따라서 그 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2차로 식이나 양인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용관도 마찬가지였죠. 용관은 걸록을 제거하는 데 일단 썼습니다. 관성을. 그런데 이것은 사길신이죠. 놔두고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이 무겁다. 관중 겹친다. 아니면 국을 이룬다. 이러면 지나치게 아무리 용신을 좋은 글자로 싣고 쓴다고 해도 이것은 중화의 도를 잃었기 때문에 이것을 덜어내줘야 된다. 식신. 이런 거예요. 살은 한번 썼으면 부득이하게 쓰는 거죠. 관에 비하면. 그래서 이것은 쓰고 나서 무조건 다시 그 흉기를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다시 쓰되 반드시 재활해야 돼요. 양인격에서는 살성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고요. 양인이 더 흉하기 때문에. 근데 걸록격에서는 살성은 걸록의 특성상 이렇게 흉한 십신로 누를 정도는 아닌데 살성 있으면 그래도 쓰고 쓴 다음에 살성은 그 흉기가 결국은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어해 준다. 이런 겁니다. 정사, 임자, 계묘, 기미. 시상에 살이 투출하고 년에 재성. 이렇게까지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정임 합이 있고 이것은 겁재와 재가 합해서 지금 기토만 남아있죠. 그래서 재성을 도움받으나 묘한 것을 임수가 합하여 살을 생하는 재의 공을 없애고 있는 것 지제묘밀꾼 식사를 제거한다. 예석한 것은 식상에 투관하지 못하는 격공이 크지 않다. 이 경우는 사실은 살만 남죠. 그래서 묘미 목국에 식상으로 살을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성격은 된 것으로 보여요.
걸록투살은 재성의 생기를 크게 꺼리죠. 아까 살성을 쓰는 경우에 걸록격에 살성은 부득이하게 쓰는 것이죠. 양인격의 살성은 필요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그 흉성을 다시 2차로 제거. 꼭 필수적입니다. 걸록격에서는 필수적이죠. 그런데 식상을 써야 되죠. 용식 아니면 용인. 걸록격에서 용인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살을 쓰더라고 하더라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 걸록격은 신건하기 때문이죠. 몸이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써서 살성을 교화하는 것은 이 살의 그 좋은 측면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성은 잘 취하지 않습니다. 용사를 하는데 식신을 쓰면 뭐 용인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재성이 두 개 다. 재성이 이것은 기를 빨아들여서 살을 제거하는 것, 힘을 없애버리고 이것은 인성을 극해서 또 살을 교환하는 힘을 없애버리죠. 인성은 취하지 않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그래서 재성의 생기를 크게 꺼린다. 이때는 재성의 생조를 꺼린다고 해서 재성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먼저 흉신 이걸 없앱니다. 왜? 재를 남겨도 재로서 비겁의 흉성을 이미 살로 한번 제거했고 그 다음에 살을 제거하는 이 살을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재가 살을 돕는다고 해서 재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쓰고 흉신은 흉신으로 제거해서 쓰고 그것은 흉신이기 때문에 다시 그 흉성을 제거하는 것. 그런데 길성인 재성이 그것을 도리 흉성을 도와서 그 걸록 용살에 타격을 가져오게 한다면 재성을 없애는 게 아니고 살성을 누그러뜨려야 되는 본래 그 역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성의 그 우수한 그 우성인자를 얻기 위해서 걸록격에서 살성을 쓸 때 일단 살성이 2차로 제거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걸록을 제거하는 그 살로 역할을 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요. 다시 그 살은 최종적으로는 사그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로서 그것을 얻는다. 임진, 개해, 무오, 개해, 이모, 병호. 년상의 무토, 살이 고에 왕하고 시상 편제의 생주를 얻으니 흉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일단 걸록이니까 무토로서 제거를 하긴 하지만 극임수 이것도 좀 무게합을 하고 있습니다. 병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격으로 그냥 봐도 되는데 월이 일단 걸록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살을 쓰고
합제해서 아니 합살해서 재를 남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묘한 것은 월간 개수가 합살하여 존재, 합살 존재. 그 폭기를 관성으로 화하는 것. 살이 일단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면 살성은 누그러져서 그 우성인자인 관성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것을 얻는다. 걸룩원령에 관살이 서로 노출되어 혼잡한 경우 청하게 하는 격이다. 관을 제하고 살을 남기는 것. 혼잡한 경우는 살을 남겨도 됩니다. 이걸 다시 제거하는 게 아니고 2번까지. 그러니까 걸룩격을 제거하는 관, 살을 썼는데 이걸 다시 하나를 남기면 된다. 이런 거죠. 자, 병술정유 신유을미 원령 걸록의 전록이다. 그러니까 전록은 동주의 록이죠. 동주록. 관살이 투출하고 재성의 생주를 받으니 이민은 임신년에 수화가 충전해 죽었고 나이 48세였다. 녹격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나 제복이 없는 경우 운에서 제복운으로 가면 발전. 다만 관살이 태중하게 되면 절대 불가. 우리 녹격에서 걸록격에서 관살을 쓸 경우에 우리가 관살격과 똑같이 보면 됩니다. 정관격에서 살이 혼잡된 경우, 살격에서 관이 혼잡된 경우, 이게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죠. 심하게 무거우면. 재관이 왕한 이것을 왕하게 해주는 운으로 가면 매우 좋지 않다는 거죠. 원국에서 혼잡 그리고 거류가 부진한다. 뭘 하나를 남겨야 되는데 그거 남기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운에서 혼잡을 가중 시 대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걸록인데 재성이 재와 걸록이 싸운다. 재격과 유사하게 보라 이거죠. 걸록에 재가 투하면서 록과 재가 서로 잡아 묶어 격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므로 재가 뿌리가 깊어 비겁과 혼전한 걸 두려워한다. 다만 식신이 투출하여 조화를 이루면 운이 식상이 왕한 운으로 하면 겁을 전화하여 생재하니 부귀의 명으로 본다. 기임이 기사 정미 신축 시상의 재성이 자고에 왕하고 세시의 상관이 투하여 유력하게 겁을 전화 화리화 겁 전화하여 재를 생하니 요하고 축과사는 합하여 겁재인 화가 회하여 겁재인 화가 금국으로 제주
변하여 제 장생이 되니 어찌 대기하지 않을 것인가. 연애자평에서는 관록이 있고 수명이 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귀라고는 안 했는데 자평진자에서는 뭐 이렇게 대귀라고 했죠. 일간의 기운이 설이 굉장히 심하죠. 이게 종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국법으로 보면 종격으로 보기도 볼 수도 있는데 사가 있다고 해서 종격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보로 보면 사축 신이 있습니다. 충미충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신금 재를 격신으로 보고요. 기토 식신을 용신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경금 제거하는 병화를 청용신으로 보는 거죠. 귀를 한번 볼까요? 귀. 이 지금 팔자에서는 생왕록 관성을 보는데 관성은 수잖아요. 생왕록에 관성이 있으면 태극점을 참을 수 있는데 없습니다. 또 살도 없네요. 그래서 관살이 없습니다. 그러면 태극점을 찾을 때 희귀불문하고 한 가지 방법은 희귀불문하고 관살을 생하는 글자 중심의 태극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수가 관성인데 금으로 금생수 하니까요. 금이 태극점이다. 그러면 그 중에 희신이 하잖아요. 신금 플러스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 이게 관계 태극점입니다. 이렇게 취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수 관살의 희기를 먼저 판별해서 희기를 제어하는 그리고 생수하는 그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임수와 개수가 전부 다 기신입니다. 이 기신을 제거하는 희신이 주보에 있으면 그것으로 태극점을 취한다. 따라서 개수를 극하는 기토 희신이 투간에 있죠. 기토가 태극점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은 을목이 제거하는 을목. 기토와 여기서는 지금 신금을 봤으면 또 나중에는 경금이 혼잡되면 병화를 쓰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 신금, 병화. 무토가 혼잡되죠. 사중의 무토. 이것은 경금으로 쓰고 병화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금과 병화를 보는, 결국은 제가 관을 보는 경우와 같죠. 그 다음 팔자는 갑자, 병자, 개축, 임진. 일주 병화가 재를 용하는데 임수가 쟁탈한 쾌거리나 세간에 상관 간목이 투하여 전하는 걸 기뻐하고 운이 동남의 목화로 가니 부기를 바라했다. 자축, 합, 자진, 수국이 있습니다. 자수는 합류하죠. 그래서 격신은 개수, 청용신은 간목과 축 중에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 귀는 축과 진, 관살이 있는데 다 기신입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제거하고 진토를 제거하고 또 신금으로서 축토를 제거하고 을목도 제거하고 병화로서 경금을 제거하는 그리고 간목도 보호하는 이게 귀의
척신이죠, 척신. 여기는 지금 관사에 있는 경우죠. 부는 재죠, 재. 병화와 간목. 병화를 보호하는 간목. 이걸 보는 거죠. 목격이 재를 만나는데 식상이 없어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 재성의 근이 깊어 비겁과 쟁탈을 불사하면 관살이 비겁을 제복하고 재신의 길을 방출하면 역시 귀하다. 식상이 없어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 재격인데 식상이 없으면 제왕생관에서 재신을 보호하는 거죠. 용재, 관, 극, 비겁, 재를 보호하는 겁니다. 무술, 갑인, 을묘, 신사. 운이 신사 화양으로 가니 귀처를 얻고 미국에 유학을 하였다. 아름다운 처는 고위층이고 이렇다. 주보법과 삼명학을 합쳐서 보면 중심성이 긴첩해서 극을 당하는데, 해수해부를 보면 사령신이 주신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 이건 중심성은 사령한 글자죠. 여기서는 지금 간목이 사령했다 그러면, 아니면 갑병, 이 세 글자 중에서 사령한 글자를 우리가 격신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격신을 취하지는 못하죠. 격신은 을목입니다. 불투간에 있죠. 청용신은 병화. 간목을 제거하는 병화. 간목을 왜 취하지 못할까요? 간목을 취하면 을목을 가신이 되고 을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간목은 병화가 지금 와요. 경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를 갑으로 하면 병화한테 설을 당하죠. 그러면 무토를 격신으로, 아니죠, 용신으로, 그 다음에 신금을 써야 되는데 청용신으로 신금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신금을 쓰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격신은 을목, 이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격신은 을목, 청용신은 병화를 씁니다. 정사운을 볼까요? 정사운. 정화는 을목을 설하는 기신인데 신금이 투관하고 있어서 신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을목을 호위하죠. 좋은 운입니다. 사화는 당연히 병화의 록지죠. 그래서 이 팔자에서 천은 무토 재성을 봅니다. 기토는 없으니까요. 무토 재성을 보는데 기신이죠. 기신. 그래서 간목 기신을 쓰고 나서 다시 병화로 씁니다. 처궁을 볼까요? 배우자고. 묘. 격신의 글자가 있는 곳이죠. 처의 능력이 좋고 조력이 클 것이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정사대운에 정화가 을목을 보호하고 사화는 간목을 제거하니까 을이 청해지죠.
병화의 역할, 을목의 역할. 그래서 이것은 처와 인연이 있다. 무오를 못 가요. 무토는 기신입니다. 기신. 오화는 기신이죠. 인호수 삼합을 이룬다. 화. 식상. 좋지 않고, 부친의 인연을 보면요. 부친의 인연. 남자한테 편제가 부친인데 여기서는 편제가 없으니까 정제 하나만 봅니다. 무토 기신. 인호술, 인목, 월간, 간목, 인호술로서 설화가 극심하죠. 부친과의 인연이 궁의 기신인데 미칠 수 있다. 원래 간목은 무토를 극하니까 기신이지만 무토에 대해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앉은 자리 인목이 대운의 오화와 합하여 화국을 이루죠. 그래서 간목을 설하고 무토를 생하니까 간목이 자기 역할, 본래 희신 역할을 했던 것이 기신 역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토는 부친구이기 때문에 이때 부친과의 인연이 끝날 수 있다. 부친과의 어떤 인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간목 간운에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오대운의 이 연도를 나이를 보아서 간목 간운에 겹치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녹격에 용제할 경우 재와 비겁이 다투고 싸우고 할 때 식상이 없어 좋아하지 못하고 관살이 없어 겁을 제하고 죄를 보호하지 못하면 신재 비겁이 충하고 싸우기를 불사하는 바 평생 기복이 있다. 신왕으로 가면 비겁이 죄를 나누자 할 것이고 제왕으로 가면 신약하게 이기지 못하게 되니 모두 길상이 아니다. 목화통명 금백수청 걸록 용식의 특수한 경우죠. 그냥 간단합니다. 목일간 플러스 화월령 플러스 화투간 금일간 플러스 이건 이제 여름이죠, 여름. 이것은 금월령 플러스 수월령 겨울 수투간 이게 봄, 춘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게 걸록 용식의 특수한 경우니까요. 목일간이 춘, 옥령의 출생, 금령의 출생, 플러스 수가투간, 식상, 화가투간, 식상. 이렇게. 이게 목화통명, 금백수청, 금수상암.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병인, 간목이 춘월에 화가투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계묘, 경신, 경자, 경진. 경금이 가을에 수가투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금수상함인데 대운이 남자라면 역행하고, 근데 그래서 운이 수향으로 가지 않죠. 오히려 화목으로 가죠. 여자라면 순행하죠. 여성 사주의 금백수청은 계속 고서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 보이진 않고요. 주법복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격신은 임수, 용신은 임수가 식신이죠. 비견. 청용신은 묘을입니다. 화, 관성이 없죠. 그러면 생하는 을목을 취하면 을목이 관성의 태극점이다. 그러면 을목과 가신 경금을, 그 간목을 제거하는 경금을 같이 보는 거죠. 을 플러스 경. 급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귀가 높다. 문장가 이런 것도 있죠. 복화통명, 금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식상을 귀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다만 목화통명인 경우에 동남방으로 운이 가면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남방으로 가면 이게 화다 목분 타버릴 우려가 있죠. 단명 요절 이럴 때는 우리가 지역을 이동하고 지역 이 남성의 사주는 지금 운이 목에서 화로 가고 화에서 금으로 가는데 다행히 사주의 수성이 년과 일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 이렇게 가죠. 그러면 화운에는 지역 자체를 옮기는 것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 좀 움직여줘, 소규모로 움직여줘도 좋다. 우리가 주거지 이런 걸 논할 때 제일 좋은 명리학적으로 본 풍수라면 제일 좋은 것이 격의 지역에서 출생, 그 다음에 용의 지역에서 생활, 이걸 제일 좋은 명리학적 입장에서 본 풍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격은 왕한 것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격의 지역에서 그 오행상 왕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생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그 왕한 기운이 더 왕해지겠죠. 용의 지역은 용은 생활하는 것이죠. 쓰는 거죠. 그래서 용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타고난 사명을 달성하는 데 유리하죠. 그래서 그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뭐냐. 그나마 격의 지역에서 출생하고 격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제일 왕한 지역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걸 써야 되는
그 오행은 청용신 위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주보를 보면 청용신은 왕한 기운이 아니죠. 왕한 기운 중에 섞여 있는 글자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왕한 기운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물론 용신은 뭐 왕한 기운일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청용신 위주로 생활한 지역을 고르는 것이 우리 명리 풍수에서는 중요한데, 격의 지역에서는 청용신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격의 지역에 출생하고 격의 지역에 생활하면 성취가 굉장히 낮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전국 단위로 어떤 오행이 왕한 곳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 내에서라도 어떤 오행의 기운을 맞춰서 이동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년이록, 일이록 읽어보시죠. 녹원이 오행이 공을 이루는 곳에서 순수 생활할 때 가장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읽어보시다. 여기서 오자가 있습니다. 녹원호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록의 녹자죠. 녹원. 갑신, 그다음에 경인. 가배록, 경예록, 관살, 이것은 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년시. 일과 시는 여기 일록규시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주 배치 조합이면 이렇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읽어보시고요. 원령 걸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격국론을 설명드렸는데, 고서이주, 이건 앞에서 월, 그 다음에 년, 일시, 특수한 구조,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봤지만, 월령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기타는 월령을 중심으로 보되, 기타는 특수한 십신 배치나 이런 걸 보고, 그것도 불분명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합쳐서 저는 주법복으로 봅니다. 지금 월, 년, 일, 시, 그다음에 특수한 점,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은 십신 배치 구조를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사주팔자에 적용할 때는
좀 난삽해질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령으로만 겪으면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보를 확실히 익히시고 나면 주보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십신 그 배치 구조만 가지고 우리가 기륭을 판별하는 걸 공부했죠. 그 3권에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저 끝에 십간으로 같이 보는 것. 이게 사주팔자 전부입니다. 십간의 어떤 그 희귀 간법은 고유 희귀입니다. 고유 희귀. 그냥 좋은 거죠. 왠지 좋아. 뭐 병화가 뭐 임술 보면 그냥 서로 물과 불의 상극이지만 왠지 좋은 거죠. 병화와 정화는 왠지 좋지 않은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